그런데 지금 이 톱 10 학교가 되셨는데 거기에 안 가실 거라면서요. 탑 10 학교 말고 랭킹이 조금 더 낮지만 다른 학교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리고 거기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스킬이나 역량 중요하다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합격자 모셨고요. 이 합격자분하고 저는 우리의 인연이 한 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소개 쫙 한번 좀 날려봐 주세요. 저는 이제 제르미 쌤하고 안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제르미 쌤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올해 박사 합격해서 박사 과정으로 진학 예정 중인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4.0 변환했을 때 3.5 정도 나왔고, 석사는 3.9 정도 나왔습니다. 오, 무슨 과시죠? 학사는 이제 상경대를 나왔고, 석사는 이제 응용수학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GRE 보셨죠? 네네네.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GRE는 제가 이제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버벌 같은 경우는 한 퍼센타일로 70 정도 됐고, 퀀트는 90 초중반 그 정도 됐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3.5였습니다. 그 몇 번 보신 거죠? GRE는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봤습니다. 아, 세 번이네요. 네. 점수가 확 올랐어요? 처음이랑 비슷했습니다. 논문은 몇 개, 퍼블리시 됐는지, first author인지, 퍼블리시 된 건 없었고, 그냥 진행 중인 거 한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저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퍼블리시가 안 됐었죠. 네, 안 됐었죠. 그러면 논문 그 하나는 완성은 됐었나요? 완성되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실험 진행 중에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력서에서 뺐습니까? 넣었습니다. 뭐라고 넣었죠? 그 preparation 중이다 라고 넣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왜 하고 있고,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고, 실험은 이런 정도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지원 시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한 70% 완성됐다 이렇게 써줘도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듣고 계시면은 어머 나도 똑같은데 그거 절대 이력서에서 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랩 경험도 당연히 있으시고. 네네, 있습니다. 얼마 동안 하셨죠, 랩을? 횟수로는 3년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적극적으로 구체적 어떤 특정한 연구에 참여했던 거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이라고 그러시면 석사 과정을 3년을 다니신 거예요? 아, 이제 석사, 네, 3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길게 다니게 됐습니다. 학부 때는 학부 연구생 그런 거는 아니었죠? 네, 학부 때는 전혀 랩 경험 없었고, 석사 때만 있습니다. 우리 결과 얘기하죠? 그래서 학교 몇 개 지원하시고 몇 군데 합격했고 그 다음에 웨이팅 리스트 된 데 있는지. 학교는 이제 한 20개 정도 좀 지원을 했고, 결과 합격을 한 학교는 지금 20개 중에 한 10개 정도 되고, 그 나머지 10개 중에 이제 5개는 리젝 받고, 나머지 5개는 이제 웨이팅 리스트이거나 펜딩입니다.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네네, 그렇습니다. 결과. 근데 오늘이 지금 3월 13일이지만은 아직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학교 중에서 제일 랭킹이 높은 데는? 탑 10 안에 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톱 10 합격을 하셨지만 풀 펀딩으로. 네네. 그 생활비 얼마 준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 이제 여러 군데인데, 이제 많이 주는 데는 월 2,800불 정도 되고, 적게 해주는 데는 2,200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톱 10 학교가 되셨는데 거기에 안 가실 거라면서요. 탑 10 학교 말고 랭킹이 조금 더 낮지만 다른 학교 쪽으로 가는 걸로 마음이 기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 기운 학교는 랭킹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제 탑 20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꼬맹이 분들이 진짜? 그 톱 10 됐는데 왜 20
포인트로 가려고 그러지?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좀 내용적인 계이긴 한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제가 살면서는 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 그 밑에 학교 이제 레벨이 있고 학교 네임밸류를 보고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커리어를 이제 교수나 학계보다는 그냥 미국 현지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서치를 하고 주변에 이제 조언을 구할 때 학교 이름 당연히 중요하고 유명한 학교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리고 거기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스킬이나 역량 이런 핏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학교 이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조언을 받았고 저 역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 조금 취업에 조금 더 용이한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랭킹은 맞지만 그 다른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권 학교 가실 확률이 큰 학교도 스타이펜드 다 나오는 거죠? 풀펀딩이죠? 예,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박사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왜 교수보다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로 뛰어드실 생각을 하시는지 박사 끝나고 나서. 박사나 공부하는 과정 재밌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좀 많이 받고 싶은 현실적인 그런 욕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계보다는 실제 인더스트리에 갔을 때 어떤 샐러리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석사 과정이 재밌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재미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회사를 다니다 왔는데 회사에서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제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학계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덜해서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다시 가서 거기서 뭔가 더 배운 스킬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기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진짜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논문 수 맞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셨죠. 엄청 불안했어요. 자 그런데 인터뷰할 때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물어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지원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논문이 뭐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논문에 뭐 SCI급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아니면 반대로 없으면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지원을 해본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제가 인터뷰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혹은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논문이 뭐 퍼블리시가 됐냐 안 됐냐 혹은 뭐 어느 저널에 낼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들은 한 번도 없었고요. 다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너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너가 하는 연구가 과거 연구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보는 거에 흥미가 있냐 혹은 뭐 이런 쪽에도 생각이 있냐 순수하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해서 제가 예상했던 그런 불안감을 조금 깰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의 그 내용과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하고 그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지 뭐 2개 냈니? 3개 냈니?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퀄리티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원하셨을 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보는데 한 몇 프로 정도가 끝났었어요, 논문이? 그때 제가 CV에 적은 거는 한 70%? 80% 정도 제가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정도 단계였습니다. 그럼 70%, 80%라는 게 그 논문을 쓰기 위한 실험 진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논문을 실제 쓴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험 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험 진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학교를 지원하고 나선가요? 아니면 지원 전인가요?
지원 후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시작도 안 했는데,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 예. 3년 하셨다고 그랬죠. 네네.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냥 뭐 whatever? 강점도 약점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지원할 때 리서치 경험을 묻는 학교가 이제 대부분이고, 뭐 직장 경험을 묻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직장 경험보다는 그냥 연구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직장 경험은 그냥 있으면 덤이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OP에 녹여냈죠. 아, 네. 그리고 인터뷰할 때 혹시 이 직장 다닌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교수들도 있나요? 전체 인터뷰 중에서 한 3분의 1 교수 정도 인터뷰에서는 직장 경험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질문들이 생겼는지 그 정도 물어봐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너 거기서 일했니? 이런 거? 네, 없었습니다. 네. 자, 흑수저세요? 현재는 흑수저는 아닌데 과거에는 흑수저에 좀 버금가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퍼스널에 녹여내면서 네네. 지금은 나름 잘 살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영향을 받은 거, 그리고 그게 님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학 지원을 실제는 원래 2년 전에 하시려고 하셨죠? 실제 지원하는 거. 네, 맞습니다. 1년 후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뭐 하셨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때는 되게 피폐하게 살았습니다. 네. 석사도 휴학을 하신 거예요? 네, 1년 정도 휴학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휴학을 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집에만 계셨어요? 네, 그때는 집에만 있고 거의 사회 활동을 거의 안 했고 항상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10년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 유학의 뭐 꿈이라 그럴까? 그거를 이렇게 서랍에서 꺼낸 계기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특별한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게 운둔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내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걸 좀 다시 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들을 또 들으면서도 그냥 위로도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조금 좀 다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떻게든 더 해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상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찬성이었어요. 네, 왜냐면 안 되는데 석사 학점도 걸린이시고 네, 학점을 떠나서 지도 교수님한테도 잘 해야 되는데 네. 추천서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많은 그것들은 해결되니까 아픔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 유학 지원 준비 과정에서 이제 카더라들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컸던 거는 학교 지원하는 개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뭐 수량으로 치면은 5개 정도만 딱 선택을 해서 그리고 그 5개 학교와 5개 학교 안에 있는 소수의 교수님을 대상으로 각각의 SOP를 혹은 각각의 에세이를 다 따로따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저는 학교 수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정도를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제너럴한 측면의 좀 SOP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분들 주변에 말이 맞나? 이런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가고 싶은 학교들 몇 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학 준비하시면서 느낀 게 뭐예요? 그냥 진짜 유학 시간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죠. 네, 1년이 그냥 훅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이렇게 20개 학교를 맞춰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한다면 하는데 저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2개 분야를 지원하셨죠? 네네. 그러면 각자 학교 몇 개씩이요? 첫 번째 분야는 한 15개 정도 했고 두 번째 분야는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그 5개 하신 것 중에서 붙은 학교 있어요? 합격한 학교? 거기서 이제 하나 붙습니다. 그게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 학교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15개를 여기다가 첫 번째 분야로 하셨다면 이 분야를 원래 더 원하신 분야예요? 지원을 할 때는 이제 그 15개를 조금 더 원했었는데 실제로 15개 학교에서 더 많이 합격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나머지 그 5개 분야가 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제가 하던 거와 관련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한 이후에 그 합격한 학교 교수님들하고 컨택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논문도 더 읽어보고 하면서 뒤에 분야 쪽으로 가는 게 더 재밌고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일정이나 플랜이나 목표에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유학 지원 과정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또 마음도 바뀌고 학교에 대해서 서치하고 교수들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혹시 뭐 이 유학 지원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꼬맹이들한테 한번 한마디 덕담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어떤 큰 뭐 조언을 드릴 정도의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엄청난 막 노력으로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하게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아니더라도 그냥 유학 지원하고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되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인데 모두 그냥 잘 견디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티면 돼요. 네, 사실 버텨라는 말도 되게 책임 없는 말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생각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영을 좀 좋아해서 운동을 좀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